반갑습니다. 오늘은 판구조론 1,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잠 안 오게 이런 목소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떨린다. 자, 이런 세계지도 우리가 맨날 보던 세계지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기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고 지내지만 여기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이런 지도를 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지도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여기랑 이거 잘라서 붙이면 되겠는데 싶은 부분이 있죠. 여기 남아메리카 동쪽,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서쪽, 요거 두 개를 잘라서 딱 붙이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사람, 조작이 미숙해요. 이 사람, 알프레도 베게너, 이 사람은 그냥 그럴 것이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저게 옛날에 붙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요 두 장소로 가서 뭔가 같은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화석, 그리고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화석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석이랑 여기에 있는 화석이 일치하더라. 그렇다면 화석은 옛날에 살던 것들이 묻혀있고 그 흔적이 남은 건데 옛날에 정말 한 덩어리였나? 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러 다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증거를 모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게너가 발품을 팔아서 모은 증거들이 이런 겁니다. 1번 화석의 분포. 만약에 땅의 모습들이 맞는 걸 싹 모아놓고 일치되는 게 있다면 옛날에 땅은 정말 한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점점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땅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화석들이 일치한 분포가 나오더라. 또 2번 붙여놓고 나니까 남극에 있는 빙하의 흔적, 인도 밑에 있는 빙하의 흔적,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빙하의 흔적들이 일치하더라. 그리고 3번 붙여놓고 보니까 북아메리카에 있는 산맥,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산맥, 유럽에 있는 산맥들이 일치하더라. 신기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를 모아서 대륙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점점 갈라져서 이동한 것일 거다라는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륙 이동설. 그렇지만 베게너가 증거를 열심히 모아서 이론을 제시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게너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지질학자가 아니고 기상학자였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땅이 움직인다면 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힘. 이 힘.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원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뭐냐?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를 설명을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너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베게너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었지만 힘에 부쳤겠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증거를 모으다가 결국은 어느 추운 장소에 가서 생을 마감했답니다.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원동력을 누군가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홈스입니다. 홈스. 아이고 두껍다. 얇게 합자 얇게.
얇게. 오케이. 홈스라는 사람이 지구 내부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뜨겁다는데 지진파 연구에 따라서 우리가 지진파 연구해서 지진파 세 개의 경계면을 찾아냈죠. 자,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세 개의 경계면을 밝혀낸 사람들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첫 번째 모호로비치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텐베르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만 할머니가 밝혀낸 거 있죠. 레만면. 저렇게 여러 가지 경계면들이 발견되고 멘틀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부분 녹아 있는 말랑말랑 또는 노글랑말랑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있을 유, 움직일 동, 움직임이 있는, 다시 얘기해서 멘틀이 유, 동, 성, 고체였죠. 고체. 그 유동성 고체는 여기 외핵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기 외핵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뜨거운 거가 이렇게 위로 열이 분출하려고 할 거면 여러분이 열의 이동에서 초등학교 때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배운 거, 첫 번째 복사,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대류 중에서 그 대류 뜨거운 게 올라오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된다는 거, 요걸 홈스가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도 물이 끓으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대류를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홈스가 주장했던 멘틀 대류설. 자, 깨끗하게 치워놓고, 너무 붉었네. 멘틀 대류설을 주장한 겁니다. 대류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있다가 바다 밑이 평평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 두 사람이 헤스, 디츠, 사람 이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바다 밑이 울퉁불퉁하다. 바다 밑에 산 같은 것도 있네. 근데 산이 이상하게 한 군데 뽁 올라서 있는 게 아니고 산맥처럼 쭉 연결돼 있네.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왔다면 그게 바닷물에서 식던지 해서 새로 올라온 물질들이 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럼 그 땅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점점 쌓이면 이렇게 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산맥, 해령입니다. 해령. 자, 이 령자는 대관령 할 때 령자. 바다에 있는 산맥, 령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대륙이동설, 백엔어의 대륙이동설. 원동력 설명 못하다가 누가 원동력 설명해줬죠? 그렇지. 홈스가 멘틀 대류한다 이렇게 해서 멘틀 대류설을 냈어. 멘틀 대류설. 그러고 난 다음에 멘틀이 대류한다면 해저 지형에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느냐라는 해저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낸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은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가 해저 확장설이 나타나면서 여기 위에 2개가 힘을 받았습니다. 2개가 같이 설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떠다니고 있다는 거, 지구 위에서 멘틀이 대류하면 그 위에 떠 있다는 그 존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그걸 판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 판 구조론이 나왔던 겁니다. 다음 시간은 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끝!